안녕하십니까. 인천기독병원 순환기내과 양인모입니다. 자, 벌써 마지막 강의입니다. 네 번째 강의 시작할 건데요. 네 번째 강의의 주제는 심장 판막 질환입니다. 심장 판막 질환 하면 일단 환자분들이 되게 어렵다.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쉽게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심장에는 판막이라고 문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문들이 잘 열리고 잘 닫히고 해야 되는 건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잘 열리지 않거나 또는 잘 닫히지 않거나 하는 것을 심장 판막 질환이라는 기본 개념을 갖고 가시면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우리 심장 판막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심장에는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좌심방, 우심방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좌심실과 우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두 개의 방과 심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할 판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승모판이라고 써 있는데요. 승모판은 이 좌심방에 있는 피를 우심실로 보내고 나서 닫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승모판이고요. 그렇게 좌심실로 들어간 피를 심장이 이렇게 수축을 할 경우 이 좌심실에 있는 피를 대동맥으로 쭉 보내고 나서 다시 거꾸로 새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 게 대동맥 판막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요. 우심방에 있는 피를 우심실로 보내고 나서 역류되지 않게 문을 닫아주는 게 삼천판이고요. 그다음에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뭐 승모판이니 삼천판이니 이름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저희가 이런 문짝이 덜 닫히고 덜 열리는 질환이 판막 질환이다. 이런 기본 기조, 기본 원리를 알고 본론 들어가면은 좀 더 재밌고 쉬운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판막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먼저 류마티성 판막 질환입니다. 류마티성 판막 질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류마티스성 질환, 특히 이제 류마티스 열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류마티스 열은 주로 이제 성장기 5에서 15세 성장기에 주로 발생이 되는데요. 이렇게 류마티스 열이 발생되면 이 열로 인해서 판막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서 이제 판막 질환을 일으키는 건데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특히나 우리가 승모판 협착이라는 게 있어요. 승모판 협착이라고 이제 그 문짝이 이렇게 쫙 열려야 되는데 어떤 류마티스 질환에 의해서 이게 이만큼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 승모판 협착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류마티스 질환, 류마티스 열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류마티스 질환, 특히 류마티스 열이 많이 발생 빈도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류마티스 질환에 의한 판막 질환도 같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천성 판막 질환인데요. 선천성 판막 질환의 가장 흔한 것은 이엽성 대동맥 판막인데요. 이엽성, 이것도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자, 먼저 위쪽 그림 보시면은 대동맥 판막은 보시는 것처럼 세 개 판으로 구성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두 개 판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엽성 대동맥 판막, 즉 막이 두 개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대동맥에. 이런 분들은 사실 어렸을 때는 증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고 검사를 안 하면은 본인이 이엽성인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다 보면은 이게 판이 두 개다 보니까는 다칠 때 이게 세 개처럼 짱짱하게 다치는 게 아니고 좀 느슨하게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엽성 대동맥 판막을 가지신 분들은 나중에 연세가 들거나 또는 동반 고혈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대동맥 판막 역류라고 문짝이 덜 닫혀서 피가 거꾸로 새는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퇴행성인데요. 퇴행성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나이, 노화에 의한 거고요. 특히나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만성 질환이 잘 조절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이제 각 판막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대동맥 판막 협착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동맥 판막이 쫙 안 열리고 조금밖에 안 열리는 질환인데요. 그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이 퇴행성 판막 질환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판막 질환이 있을 경우에 환자들은 어떤 증상을 호소하게 될까요? 사실 판막 질환이 있다고 해서 다 증상이 있지는 않아요. 판막 질환 예를 들면은 우리가 판막 역류라고 그러죠. 네. 문짝이 착 닫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덜 닫히는 걸 판막 역류라고 했는데요. 이게 정도가 쫙 닫힌 게 아주 살짝 덜 닫혀요. 네. 살짝 덜 닫혀서 거꾸로 새는 피가 양이 많지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경증인 경우에는 사실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도 호소하는 증상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게 쭉 가는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판막의 협착 정도 또는 역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숨이 차다. 특히나 걸어다니거나 뛰거나 또는 계단 오르면은 왜 이렇게 숨이 차지?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유 없이 막 피곤하다. 좀 뭐 일만 조금 해도 나는 피곤하네 이상하게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상에서 사실은 제일 자주 보고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는 이 부종입니다. 부종. 부종 예를 들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눈만 살짝 부어요. 요거는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저녁에 항인용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저녁에는 우리가 오줌을 좀 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몸이 아침에 조금 붓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라면 먹고 주무시면 몸이 많이 붓잖아요. 안 그래도 소변 덜 마셔서 체액이 많아졌는데 라면까지 먹어버리니 몸이 땡땡 붓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낮에 되면 다시 빠져요. 네. 이런 경우는 판막 질환이라 하긴 좀 힘들고요. 그렇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 상관없이 몸이 계속 부어요. 특히나 다리 쪽이 먼저 붓게 돼요. 이유는 중력에 의해서 체액이라든가 피가 밑에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다리가 먼저 붓게 되는데요. 아래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왼쪽 사진처럼 부은 부위를 손가락으로 쿡 누르면 이렇게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는데 오른쪽 사진 보면 손가락을 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간 게 그대로 있죠. 네. 이런 게 이제 함요 부종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심장 판막 질환 또는 판막 질환이 아니더라도 어떤 심부전이라든가 이런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럴 경우 즉시 병원에 오셔가지고 관련된 추가 검사를 꼭 시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가끔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다리가 땡땡 부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숨도 좀 차는 것 같고, 그럼 저희는 당연히 심장 쪽을 먼저 의심을 하게 되겠죠. 근데 심장 검사를 했는데 의외로 멀쩡하네? 이상이 없네? 그럼 다음에 뭘 걱정 한번 의심해 볼까요? 콩팥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콩팥, 만성 심부전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그것 때문에도 이렇게 몸이 땡땡 붓고 심한 경우 폐에 물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몸이 부었을 때는 꼭 심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질환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한 각 판막 질환에 대해서 한번 각각 알아볼 건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판막 질환 어렵지 않아요. 덜 열리거나 덜 닫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먼저 대동맥 판막에 대해서 보는데요. 대동맥 판막이 덜 닫히는 대동맥 판막 협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을 일으키는 뚜렷한 원인은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사실 퇴행성 원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퇴행성 원인은 노화 또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만성 질환이 조절이 잘 안 됐을 경우, 그래서 판막이 약간 우리가 보통 문짝이라고 표현하면은 삐걱거린다고 표현하죠. 이렇게 쫙 문이 안 닫히고 삐걱삐걱 내는 거. 그럴 경우는 이제 대동맥 판막 협착이 있다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그림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열릴 때는 쫙 열리고 닫힐 때는 쫙 닫히고 이게 정상적인 건데요.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이제 좁아진 대동맥 판막이라고 써 있는데요. 보시면 오른쪽에 닫히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뭔가 이 대동맥 판막 가장자리에 뭔가 우두두두하게 생겼죠. 이게 퇴행성 판막에 퇴행성 병변이 생긴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판막이 쫙 안 열리고 조금밖에 안 열리는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요, 이건 이제 심장 초음파로 실제로 본 사진이고요. 먼저 오른쪽에서 왼쪽에 그 위쪽에 있는 것 중에 왼쪽에 있는 정상 대동맥판 열림이라고 써 있는데요. 화살표 표시를 보시면요, 이렇게 대동맥 판막이 쫙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이 돼 있는데요. 보시면 그 화살표를 보면요, 이게
열린 건지 닫힌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중증이기 때문에 이게 열린 건지 닫힌 건지 실제로 초음파로 봐도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좀 전에는 대동맥 판막이 덜 열리는 거 알아봤죠? 이번에는 대동맥 판막이 덜 닫히는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퇴행성이에요. 퇴행성은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고 만성질환이 조절이 안 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 대동맥 판막 역류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판막 질환의 원인 중에 선천성 판막 질환이라고 설명드리면서 이엽성 대동맥 판막이라고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동맥 판막은 원래 3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개로만 구성되신 분이세요. 선천적으로. 네,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크게 증상이 없어요. 근데 연세가 드시거나 이제 만성 질환이 조절 안 되거나 하면은 이 2개 판이 촥 안 다치고 덜 다치다 보니까는 피가 일로만 가야 될 게 덜 다친 부위로 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엽성 대동맥 판막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동맥 판막 역류가 있을 수 있고요. 대동맥 박리라는 게 있는데요. 대동맥 박리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심장에서 피를 짜주게 되면은 이게 대동맥, 우리가 상행 대동맥이라는데요. 이 피가 쭉 대동맥 올라가야 되는데 쉽게 해서 이 대동맥 벽이 갈라졌다,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걸 보고 대동맥 박리증이라는데요. 그 박리증이 약간 위치에 따라서 이 판막 역류를 유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판막 쪽에 대동맥 박리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걸로 인해서도 대동맥 판막 역류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림으로 조금 더 쉽게 보겠는데요. 먼저 왼쪽 그림 보시면요. 아까 우리 대동맥 판막이 하는 일이 좌심실에 있는 피를 대동맥으로 쭉 보낸 다음에 문을 탁 닫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다시 거꾸로 좌심실로 피가 쭉 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걸 보고 대동맥 판막 역류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심장 초음파로 실제로 본 거고요. 그래서 파란색, 화살표 표시가 좀 작게 되어 있는데 파란색으로 뭐가 이제 뿜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대동맥 판막이 덜 다치니까 그 덜 다친 부위로 피가 촥 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대동맥 판막이 덜 다치고 덜 열리고 이걸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승모판이 덜 다치고 덜 열리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모판이 덜 열리는 질환인 승모판막 협착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승모판막 협착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앞서 우리가 우리 판막 질환 원인 중에 류마티스 질환, 특히 류마티스 열에 의한 질환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류마티스 열에 의한 질환 중에 가장 흔한 게 승모판막 협착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열에 의해서 판막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이 승모판이 덜 열리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상단 초음파로 본 건데요. 지금 LA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좌심방이에요. LV가 좌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피가 가야 되는데 약간 이게 문이 지금 열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별로 안 열렸어요. 이게 승모판막 협착이 있는 거고요. 아래쪽 사진을 보면요. 이것도 심장 초음파 사진인데요. 왼쪽에 먼저 보면은 정상 승모판 열림이라고 써 있는데 보시면은 그 승모판이 촥 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 사진 보시면 뭔가 좀 뭐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이게 물고기 입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약간 붕어 입.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걸 보고 의학용어로도 피쉬마우스라고 하는데요. 물고기 입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승모판 협착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전은 이제 승모판이 덜 열리는 거 봤고요. 지금은 덜 닫히는 걸 볼 거예요. 자, 증상은 협착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승모판막은 이제 좌심방에 있는 피가 좌심실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피를 쫙 짜주면 좌심실에 있는 피가 대동맥으로 쫙 가야 돼요. 근데 이때 이 승모판이 닫혀가지고 좌심실에 있는 피가 다시 거꾸로 좌심방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근데 문이 덜 닫히면 들어왔던 이 좌심방에 있는 피가 좌심실로 갔는데 다시 좌심실에 피가 좌심방으로 거꾸로 다시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승모판막 역류라고 그러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심장 초음파로 실제 우리 그 승모판 역류를 보는 건데요. 보시면 이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크게 뭐가 확 뿜어져 나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승모판막이
다 안 다치니까는 덜 다친 부위로 피가 거꾸로 새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 승모판막 협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풍판 역류가 있을 경우에도 이 좌심방이 다시 커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이제 우리가 심장 판막 질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막 질환이 다 있다고 해서 다 증상이 있진 않으세요. 그리고 실제로도 검사를 했는데 판막 질환이 있긴 있어요. 덜 열리고 덜 다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아주 살짝 덜 다치거나 살짝 덜 열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경증이고 본인 증상도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약물 치료라든가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주기적으로 경과관찰하면서 식이 조절하시면서 좀 보셔도 될 것 같으시고요. 하지만 이런 판막 질환이 중증이거나 또는 증상이 확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약물 치료로도 안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고혈압이니 죽상경화증이니 뭐 이런 걸 다 설명드릴 때 식이요법 중요하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염분 섭취예요. 염분, 소금이죠, 소금. 특히나 판막 질환은 염분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 아까 제가 뭐 잠깐 판막 질환하고 뭐 라면 먹고 붓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 라면도 소금기 많은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염분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은 쉽게 해서 체액량이 많아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문짝이 덜 열리고 덜 다치는데 체액량이 많아지면 얘가 더 힘들어지면서 그걸로 해서 몸이 붓거나 이런 증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판막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염식이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판막 질환 있는 분 증상 중에 하나가 뭐 몸이 붓는다고 했잖아요. 다리도 붓고 심한 경우 폐에 물도 차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뇨제를 포함한 식물전 약물을 이용해서 그런 증상을 좀 호전시키고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약물 치료로 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서 판막의 협착이나 역류 정도가 심하고 증상도 꽤 있는 경우, 이때는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시술 쪽을 보시면요, 경피적 풍성도잡 확장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이름이 조금 시청자분들 어려울 수 있어요. 경피적이란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리 혈관이나 팔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가서 풍선을 통해 가지고 확장시킨다. 그렇죠.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중증 승모판 협착. 그러니까 아까 승모판이 쫙 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살짝만 열리는 경우, 이럴 경우 매우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시술을 통해서 카테터를 통해서 그 병변에 있는 승모판까지 간 다음에 풍선을 통해서 촥 열어주고 다시 빼는 그런 시술이고요. 저 오른쪽 그림은 이제 풍선을 통해서 이렇게 쫙 펴주는 그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판막 수선술인데요. 아까는 문짝이 심하게 안 열리는 경우, 협착이 매우 심한 경우에 시술하는 거고, 요거는 심하게 안 다치는 경우, 중증 판막 역류일 경우에 하는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경피적 풍선도잡 확장술도 결국은 본인의 혈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막의 변형 정도가 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고요. 판막 수선술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본인의 혈관을 고쳐 쓰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이 판막 변형 정도가 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경피적 판막 치환술인데요. 최근에는 가장 많이 그리고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대동맥 판막을 이렇게 카테터로 통해서 이렇게 그 병변인 대동맥 판막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인공 판막 같은 걸 촥 삽입하고 빼는 거예요. 그런 시술인데요.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80세 이상 고령이고 이제 수술하기엔 좀 위험성이 따른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경피적 판막 치환술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보험 기준도 많이 완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 이유로 인해서 이제 이런 시술을 못할 경우에는 이제 인공 판막 치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인공 판막은 우리 돼지나 소의 판막을 이용한 조직 판막과 금속을 이용한 기계 판막, 크게 두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조직 판막은 말 그대로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건 좀 적고 그럴 수 있지만은 수명이 기계 판막에 비해서 좀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심장 판막 질환의 경과 예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심장 판막이 진행이 시작하면요, 다시 좋아지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서서히 병이 진행되는 경과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이요법이라든가 약을 통해서 더 진행되는 걸 최대한 막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판막 질환을 잘 조절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심부전이나 부정맥 같은 합병증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증일 때는 저희가 꼭 치료를 하진 않고 주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식이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상태가 심하거나 조절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심한 경우 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절을 잘하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을 경우는 꼭 내원하셔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제가 판막질환에 대해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4주 동안 저희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게 좀 다소 미흡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유익한 강연 감사합니다. 네. 또 방청객 어머님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네, 심장 판막 질환이 있는 분은 어떤 운동을 해야 좋을까요? 예, 먼저 어떤 운동을 해야 좋은 것보다 어떤 운동을 피해야 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경쟁하는 운동, 예를 들면 뭐 그 스포츠를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예, 판막 질환 있는 분들은 경쟁하는, 예를 탁구라든가 테니스라든가 이런 거 서로 상호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심장의 기능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제 심장 기능이 약화되고 숨이 더 차고 그러면서 갑자기 훅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하는 스포츠는 별로 권유드리고 싶지 않고요. 걷기 운동이라든가 가볍게 뛰기 또는 가벼운 수영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경쟁하는 운동은 피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고, 더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늘 선생님의 강연이 마지막 강연이었습니다. 너무 아쉽죠? 저희랑 4주 동안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선생님? 제가 4주 동안 이제 심혈관 질환 중에 4가지 질환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요. 좀 부족하지만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 4가지 질환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공통점이 다 있을 겁니다. 식이 조절인데요. 특히 여기서 그 소금, 염분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먼저 내원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설령 증상이 전혀 없더라도 주기적인 검사를 하셔서 이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거나 진행되는 걸 막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4주 동안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도 있는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100세 인생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찾아주실 거죠? 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